오늘 하루 20일 토요일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도는 이제 장마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회식을 하고 늦게 잤는데 이제 아침에 치과 진료가 예약돼 있어서 이제 스케일링을 받았습니다. 이제 결론은 이제 치실 좀 쓰고 살아라라는 이제 결론이 되었죠. 많이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5주 더 치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치과 진료 받으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잡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치과를 아무래도 가면은 좀 공포감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은 그 입 안을 이제 치료할 때 좀 통증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스케일링은 그렇게 큰 적은 아닌데 어쨌든 계속 불편한 기분이 그 입 안에서 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내가 만약에 이 정도 괴로움도 못 참는 수준이면 진짜 만약에 고문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난 진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진짜 손톱 하나 이제 뽑으려고 들이미는 순간에 이미 정보는 다 불어버릴 것 같은 굉장히 가벼운 변절자 같은 사람이 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치과 진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집에 오면서 들던 생각 중에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이제 인생은 마치 리니지 같다라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어린 시절에 리니지를 했는데 약간 린저씨죠. 이 나이에도 리니지로 이제 인생을 비유하는 린저씨인데 리니지를 어린 시절에 이제 게임으로 접했는데 좀 거기서 알게 모르게 이제 부조리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리니지라는 게 뭐 하나의 단순한 게임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사회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게 일종의 작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이제 사회의 룰과 게임의 룰이 다르다 보니까 좀 더 부조리한 게 이제 정당화된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뭐 그런 걸 느꼈죠. 인생을 어떻게 보면 리니지처럼 보일 때가 있기도 하니까요. 리니지라는 게임을 통해서 배운 몇 가지는 이제 그 리니지상에서는 진짜 그 억울하면 강해져라는 표현이 되게 멋있는 경구처럼 인용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육강식 자체가 정당화되는 뭐 게임이니까 당연히 뭐 좀 더 강한 사람이 그 권위를 이제 누리는 것도 당연한 걸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은 이제 그 강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미덕이 되는 그런 게 뭐 게임 내 어떻게 보면은 그게 목표니까요. 뭐 게임에서 뭐 레벨을 올리고 뭐 좋은 아이템을 갖추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런 게 목표인 게 뭐 아무래도 사회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와는 다르니까 그래서 더 게임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한 부조리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죠. 야구 강식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도 강자와 약자의 논리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강한 집단이 어떤 특정 지역을 통제한다든지 부를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는 되지만 해결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 이제 잘못되면 이제 게임 내에서 뭐 운영 측에서 이게 기존의 유저들이 빠져나갔다는 그런 좀 금전적인 이슈와 연결이 되면은 그때야 움직이는 게 결국은 게임의 어떤 운영 형태라서 사회 현상을 해결하는 부분과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또 리니지가 이렇게 사회 현상과 맞물릴 수 있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중 하나는 그 게임에서 축적된 그 재산, 그러니까 아이템의 뭐 돈 금전적인 부분들이 현금화되는 현상을 제가 알기로는 가장 처음 일어났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그런 뭐 아데나였죠. 리니지 아이템의 이제 그 돈 화폐 단위가
아데나를 이제 현금으로 바꿔주는 사이트들이 여러 군데 있었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프리서버를 할 때도 프리서버를 해서 생산되는 이제 아데나마저도 현금화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의 그 병폐나 부조리함이 더 극명하게 드러남에도 끊임없이 그게 인기를 끌고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고 또 돈을 뱉어내는 그런 구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 유지되는 걸 보면서 참 인생은 리니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제가 접게 된 경우도 이제 사칭 사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는 뭐 사람인 척 해가지고 아이템을 잠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돌려받지 못해서 당하는 사기인데, 되게 뭐랄까, 당하고 나면 엄청 유치하고 누가 그런 거 당하냐는 사기 이런 건데, 제가 그걸 당해버리고 나서는 이제 아예 게임 내에서 어떤 친목 관계를 다지는 것 자체를 하지 않고 그런 게임들을 안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당하니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리니지에서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참 제가 왜 리니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개념을 꺼내 들었던 거는 당연히 의식의 흐름인 부분도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어쨌든 남들 앞에서 읽었다는 걸 발표하려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근데 600쪽짜리 그 책을 번역서를 읽고 나서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 그 책을 읽었는데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이기상 교수, 이제 하이데거 쪽으로 번역하는 부분 연구하신 분이라서 그분의 책이 번역서가 지금 아마 읽고 있는 책에 제일 저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최신의 번역서인데, 그분이 이제 다른 이제 해석서처럼 낸 글을 이제 책을 다시 읽고 나서, 그거는 한 아마 200페이지 안 되는 그냥 얇은 책인데 좀 아무래도 하이데거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을 해석서처럼 만든 그 책을 읽고 나서야 겨우 발표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두 가지 용어만 기억이 남는 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형태라서 조금 한자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제 세계 내 존재라는 표현이랑 이제 현존재, 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만약에 이제 게임이라고 비유하면, 뭐 리니지라는 걸로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냥 헐벗은 상태에서 일정한 공간에 그냥 던져집니다. 캐릭터를 만들면 그냥 리니지는 처음에 말하는 섬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단검이랑 가죽재키, 양초 이런 걸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최소한의 것만 주어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지는 상태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의 상태에서 던져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이제 세계에 던져진 우리가 결국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해 나간다는 느낌이죠. 사실 게임에서는 그 과정을, 목표가 이제 자기의 캐릭터를 키워나가고 레벨을 높이고 결국 강해지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그런 게 게임적인 목적, 게임의 내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면, 하이데거의 그 세계 내 존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물음을 하는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죠. 그 세계 안에서, 세계 내 존재로서. 그래서 조금 갭은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존재라는 개념은 이제 하이데거가 인간이라는 표현 자체에 이미 이제 오염돼 있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생물학적인 혹은 뭐 사회적인 약속 속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이 존재론적 물음을 한다는 그런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만의 용어를, 철학적 용어를 치환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왜 현존재라고 하는지, 이제 독일어로는 다자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면서 결국 이 용어를, 아예 인간이란 표현을 이제 다자인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줬는데, 사실 존재와 시간은 이제 존재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했는데 시간에 대한 개념은 조금 애매하죠. 제가 책을 좀 덜 읽은 것도 있고, 제가 용어를 아까 말했듯이 해설서 보고 겨우 2개 건진 거라서 이 부분까지는 참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래도 배운 게 짧다 보니까 게임에서 배운 걸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잡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투영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잡생각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치과에서부터 리니지 그리고 하이데거까지 만났던 하루였는데요. 뭐 연결점은 딱히 없죠. 근데 뭐 3가지 다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어떤 상황을 겪으면 상상도 하게 되고, 뭐 치과에서 상상했던 그 내 고통을 감내하는 수준이 어떤 나의 성향까지도 이제 가정해 볼 수 있겠다. 이를테면 고통을 감내하는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중요한 사람은 되기 어렵다. 중요한 사람은 아무래도 고통을 감내하거나 인내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게임 내에서도 어린 시절의 단순한 추억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나는 거기서 받은 뭐 부조리함이나 상처나 이런 사건들을 삶에서도 끌어가 당겨 올 정도까지 좀 딥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저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저의 그 어떤 지적 허영에 대한 미련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왠지 이 사람이 말하는 것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하고 싶은데 내 지적인 소양으로는 도저히 이제 소화할 수 없는 그 이론들을 보면서 어줍지 않게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삶에서 써먹어 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 쳤던 시절을 회상할 수 있었던 게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었죠. 이거 발표하고 나서 이제 교수님 이제 피드백이 있었는데 저는 밖에 나가서 그냥 안 들었죠.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긴 한데, 그게 어떤 뭐 책 읽는 이제 모임 같은 거라서 다 같이 책을 읽는 거니까 그 책에 대한 제대로 된 피드백은 없었죠. 아무도 뭐 얻어가는 게 별로 없던 발표였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의식의 흐름으로 쓴 이야기를 이렇게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들리셨을런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잡생각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긴 한데, 앞으로도 잡생각을 많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좀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매일 하나라도 건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쨌든 제가 현 존재로서 그런 철학적인 존재론적인 물음을 할 정도의 수준은 제 현생에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사소한 걸로도 굉장히 진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무래도 찐따 감성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소심하고 눈치 보는 성격의 장점이 그래도 메타인지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자꾸 곱씹게 되니까, 내가 왜 이랬지,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자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데, 그걸 좀 좋게 돌려보면 이제 그래도 괜찮은 찐따가 되는 거고, 자기 반성을 안 하고 남 탓으로 돌려가면 이제 그거는 이제 고립된 삶을 살겠죠.
그래도 저는 좀 더 전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도 나름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 잡생각이 분명 이제 나에게도 도움이 되게 뿐더러 저와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행동하고 있거나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같이 공감대를 이끌어 갈 만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잡생각이 떠오르면 좋은 이야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뭐 잡생각뿐만 아니라 뭐 기사나 뭐 책과 영화 뭐 이렇게 잘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네이버 지식인도 가끔씩은 이제 답변 달면서 이런 사연도 올라오는구나, 이런 사연은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연습은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색이 갖춰질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라디오 소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비 오니까 우중충하네요. 나가기 싫은 하루, 방구석에서 라디오 녹음 잘 해봤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